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매년 통계청에서는 지역 내 또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을 분석한 통계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역시 직업을 찾아서 강원도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도민들의 전입 전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이원학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 통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디론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읍면동 사무소를 가서 이제 전입 신고라는 거를 작성합니다. 네. 이 자료를 다 모으면 강원도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자료에는 성별, 나이, 전입 사유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표기를 하게 돼 있어서 이 자료들을 모으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그 자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희 강원연구원에서는 2022년도에 이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2023년도 1년치의 자료가 또 제공되면서 본 연구를 2023년도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그 강원도의 인구 이동 현황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매년 5,000명에서 한 7,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강원도에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2023년도에는 68,757명이 떠났고 들어왔고 7153명이 떠나서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1,000명을 기록하게 됐고요. 2024년도 8월 달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1,900명 정도가 이제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던 인구가 작년부터 오히려 떠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인구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보여졌습니다. 예. 20대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세한 결과가 어떤지 또 어떤 사유로 강원도를 떠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이제 인구가 유입될 때도 그렇고 인구가 더 많이 떠날 때도 그렇고 특히 그 수도권으로 20대 그 유출이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한 5,000명, 3,000명에서 5,000명, 6,000명 정도의 그 순인구 떠남이 나타나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직업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수도권으로 약 3,500명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비수도권으로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인구가 500명 정도가 순유출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떠나는 청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건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는 일단 일자리의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좀 부족한 상황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도권을 예로 들으면 직업 때문에 5,000명 정도가 왔는데 떠나는 사람이 8,000명이니까 이제 3,000명이 넘게 더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이 그 선호하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이제 IT라든지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쪽으로 이제 특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강원도 내 대학으로 왔던 수도권에서 왔던 청년들이 다시 직업을 찾아서 자기 고향 이쪽으로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로 이런 것들을 방어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정책적으로나 사회적 분위기도 조금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정책 변화 아닙니까? 강원도의 청년 관련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각 기초 자치단체들 쪽도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이 청년 관련된 정책들은 사실은 뭐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나 충청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청년들이 떠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청년에 대한 직접 아니면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얼마나 좀 많은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원도의 정책들이 좀 뚜렷하게
장점이 있지는 않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께서도 강원도의 인구 증대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20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기업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다양한 규제 특례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네. 지금 정부에서 뭐 기회발전 특허라든지 기업혁신파크라든지 전략산업 특화단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강원도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도전을 해서 많은 선정도 있었지만 실패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하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오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그 좋은 인재들이 많이 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 대학과 함께 그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만들어 가야 되고 기업들이 오려면 그 임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그런 좋은 교육 환경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특별자치도에서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입장에서 외국인을 유입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국가적으로나 강원도 차원에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이민이라든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유학 등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 가능 인력도 줄어들고 있고 이 외국 인재들이 우리나라 그 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뭐 지역 특화형 비자라든지 이런 고급 인재, 그다음에 유학을 통한 고급 인재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단순하게 농어촌이라든지 기업들의 그런 생산 인력들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국가에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또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언어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이 우리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의 그 선진국들이 인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많은 예. 이민자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민자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우리 지역에서 빨리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